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처럴 로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동물권이라고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물도 똑같이 인권을 이제 확장해서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게 동물권이다. 인권을 확장한 개념이며 인간 동물과 같이 비인간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고 있고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일종의 이제 이런 게 동물권인데 일종의 그런 이야기 한 사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tural Law, 자연법이죠. 네, 자연법. 자, 뉴욕 스테이트 하이스트 코트, 뉴욕의 최고 법원인 이제 태클 다뤘다는 거죠. 어떤 필라소피컬 퀘스천이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질문을 다뤘는데 언제? 이 룰 준 40텟, 6월 14일 날 룰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해피 디 엘러펀트, 해피라는 그 엘러펀트, 해피라고 불리는 그 엘러펀트, 이 코끼리 이름이 해피인데 이것이 not legally considered a person, 인간으로서 법적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not detained against her will, against her will, 그녀의 그 will, 의지와 반대로 구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브롱스 주, 브롱스 동물원에서 이 코끼리가 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류가 되었는데 구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드포커시 그룹 어떤 옹호 단체는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처럼 동물법처럼 이 동물도 이제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뉴욕 최고 법원에서 이런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낸 거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즉 인간이 아니다는 거죠. 동물은. 자, 여기에 좀 다른 이제 룰링 판단들, on the nature of animal, 동물들의 이런 nature, 본질, 속성, 이런 그 근본적인 동물의 어떤 동물권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룰링 판단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what happened to Happy the elephant at the Bronx Zoo? 이거 말로 이제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Non-Human Right Project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NRP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챌린지, The Bronx Zoo Confinement of Happy. 이 해피라는 동물이 41년 동안에 그 보시면 패키덤이라고 하죠. 패키덤. 패키덤이란 말은 그 후피 동물, 아주 피부가 두꺼운 동물, 하마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은 이제 패키덤이라고 그래요. 덤이란 말이 이제 피부란 뜻이거든요. 피부. 그래서 이제 패키덤, 피부가 두꺼운 그런 41년 된 동물인데 얘를 이제 컨파인먼트, 브롱스 동물원에다가 이제 컨파인먼트, 감금을 했다는 거예요. After several of her companion,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동료들, 코끼리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몇 마리들이 이제 죽으면서 she and Patty 두 마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마리가 get along, 잘 지내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격리를 시켰다는 거죠. 어떤 그 컨파인먼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직 두 마리만이 remaining elephant at the zoo, 동물원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드보커시 그룹, 이런 동물 옹호 단체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The situation amount to, amount to 하면 수거로 많이 쓰이죠. 뭐뭐에 해당하다, amount to, cruel confinement, 아주 잔인한 그런 감금에, 그래서 이 상황을 아주 잔인한 그런 감금이라고 해당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기를 펄슨이 아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니까 왜 철학적 그 필라소피컬한 퀘스천이냐. 코끼리는 원래 그 희로애락을 느끼는 동물이라고 해요. 유머 감각도 있고요. 공감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발휘할 수도 있고 협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동물의 매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리들 중에 어떤 병들거나 부상당한 코끼리가 부축도 해주고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저주파 소리를 내가지고 멀리서 이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영리하고 사회적 동물인 이 코끼리가 컨파인먼트, 갇힌 채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철학적 질문을 했을 거고요. 특히 함께 지내는 동물들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혼자서 갇힌 채로 산다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동물권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 고등법원이 이 브롱코스 동물원을 상대로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코끼리는 원래 야생에서 7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암코끼리 해피를 감금 상태에 두고 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 45년을 지내온 해피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구경거리로 방치되지 않고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동물원에는 해피 말고도 이제 코끼리가 한 마리가 더 있었지만 둘 사이가 나빠서 지금 울타리로 격리가 되어 있다. 이 브롱크스 동물원은 다른 코끼리를 들여올 계획이 없고 미국의 주요 동물원도 새롭게 동물을 들이지 않는 경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철학적 질문이 나오는 거죠. 동물이 나이가 들어서 외로워진다고 한다면 이 늙은 동물들이 함께 지내는 요양원을 만들어야 할까? 꼭 이러한 질문을 이제 철학적 질문을 다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주 재미있는 기사인데 이것도 No Monkey Copyright. 자, 원숭이는 카피라이트 저작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동물원의 동물은 이제 마카크 원숭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원숭이가 이제 긴 꼬리 원숭이과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 마카크 원숭이의 총칭 북부 아프리카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영장류라고 하는데 자,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더럴 저지 그러니까 연방 법원이 판사가 ruled 뭐라고 선고했냐면 since he was not human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루토 이 마카쿠 원숭이가 나루토인가 봐 이름이 could not own the copyright for a selfie. he 스냅이란 말은 스냅이란 말은 이제 스냅 가볍게 먹는 그 간식도 스냅이지만 이렇게 낚아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낚아챘다는 거죠. using a photographer의 카메라. 그러니까 포토그래퍼의 사진을 낚아채가지고 사용한 어떤 셀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진기를 몰래 스냅을 해가지고 막 찍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나 잘 나온 사진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셀피 사진이. 그렇다면 이것의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즉 원숭이에게는 없다라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런 사례가 몇 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동물이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 영국 사진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섬을 여행하던 중 이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에게 카메라를 뺏겼다는 거야. 그래서 원숭이가 이제 이 카메라를 가지고 막 놀다가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몇 장이 마치 본인이 찍은 원숭이가 작정하고 찍은 셀피처럼 선명한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슬레이터는 원숭이들이 마음껏 카메라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삼각대와 카메라를 세워놓고 작품을 남기는데 이때 이제 원숭이 셀피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원숭이 셀피 사진이 슬레이터의 허가 없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쓰이고 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키피디아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셀카를 비롯한 사진을 담아 야생의 인격체다 해가지고 와일드라이프 퍼스널리티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자신의 책에 실린 사진의 저작권을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하지만 위키피디아는 사진 저작권이 원숭이에게 있다며 슬레이터의 사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6살 수컷인 나루토라는 그 저작권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거죠. 대리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동물보호단체, 그러니까 PETA 이 소송전에서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셀카를 찍은 원숭이는 엘라라는 이름의 암컷이라며 페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2016년 초 미 법원은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다며 슬레이터의 편에 섰지만 페타가 항소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2017년 9월에 이제 페타와 소송 중단에 합의했다. 원숭이 셀카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의 25%를 관련 보호단체에 기부한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기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슬레이터 씨는 영국 일간 가디언 매체와 인터뷰에서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고통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원숭이 셀카를 발표해서 첫 2,000파운드,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소송 비용으로 약 1,500만 원을 썼다고 말했다. 자, 그래서 이번 소송은 이 저작권 문제를 넘어서 동물의 법적 권리, 즉 동물권에 대한 고민을 안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 타임스는 사진 속의 원숭이가 25%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원숭이들의 승리다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이제 야생 상태의 절멸의 직전 단계 이런 그 짧은 꼬리 원숭이에 대해서 지구의 동료 거주자로서 동물의 적절하고 근본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즉 동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자, be a fish다. 그래서 이제 꿀벌이죠. 꿀벌이 물고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호박 그 벌꿀을 영어로는 이제 범블비라고 합니다. 범블비, 호박 벌꿀이라고 해요.
얘가 이제 qualify, 자격이 있다는 거죠. as fish, 물고기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 a court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5월 31일 날 뭐라고? Through a wording loophole. loophole이란 말은 이제 허점이죠. 이게 말장난이죠. 이런 말장난을 통해서 이 범블비가 이제 물고기라고 판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eceive protection from the State Endangered Species Act. 그래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그런 액트 법안의 그 주에서 하는 법안의 어떤 보호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꿀벌이 중요한 어떤 매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편법으로 wording loophole, 말장난식의 어떤 허점으로 물고기로 이제 보호받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벌과 물고기가 닮아서 뭐 이런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 2018년 환경단체는 주요 멸종 위기에 처한 목록에 호박벌 이 4종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농업단체가 곤충을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캘리포니아의 아몬드 연합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캘리포니아의 어떤 농업연맹, 그다음에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의 그 멸종위기 종목, 아까 Endangered Species Act 이하 ESA라고 하는데 멸종위기종법, 새, 포유류,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식물을 보호하고 있고 곤충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곤충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범블비, 그 호박벌을 이제 이런 그 Endangered Species Act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야생 물고기, 뭐 연체동물, 갑각류, 무척추 동물, 양서류 또는 이 동물의 일부 문장 속 무척추 동물은 말미잘, 성게와 같은 해양 생물에만 적용된다고 결론 지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판사 3명은 판결문을 통해서 육상 무척추 동물인 호박벌이 물고기 정의에 속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었다고 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물고기라는 용어가 물에 사는 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 경우에 법적 전문 용어는 호박벌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박벌이 물고기로 판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벌이라는 것이 이제 기타 어떤 수분을 매개체 역할로서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에 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멸종 위기 종법에 이제 규정을 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The Private Lives of the 개의 사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뉴저지주의 그 법원은 decided in 2021년에 결정하기를 자, while towns must share data about residents. 자, 도시는 어떤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주민에 대해서. resident who 어떤 거주민? own dogs죠. 즉 개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정보냐면 디테일한 것들, 세부 사항들 about the dog. 예를 들면 이름, 개 이름, 그다음에 개의 브리드, 혈통이 되겠죠. 브리드 혈통. 개의 혈통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must be kept confidential. 즉 비밀이죠. confidential. 이런 비밀로 kept, 보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개도 이제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is it legal to keep a dog outside in New Jersey? 그래서 뉴저지에서는 이런 법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개를 keep a dog, 개를 밖에다 놓는다는 것이 합법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해켓이라는 분은 the state director of the Humane Society, 인간 사회의 어떤 그 state director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the new로 새로운 법은 make it a crime, 범죄로 규정한다는 거죠. To leave pet outside without proper shelter. 어떤 개를, 애완동물을 적절한 그 쉘터, 거처 없이 밖에다 놓는다면 이거 범죄라는 거죠. More than 30 minutes, 30분 이상을. 언제? 온도가 above 90 degree, 90도 또는 32도 이하일 때 이게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 그 애완동물을 밖에다 놓는다면 이것은 크라임, 범죄라는 거예요. 이런 논의가 즉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뉴저지주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 몇 개 사례를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